네, 서울 이태원 클럽과 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백순영 카톨릭대 의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그 18명 추가 확진자 나왔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며칠 동안은 국내 발생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용인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확진자가 18명의 이 집단 발생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예. 이것은 사실은 연휴 동안의 노출이 상당히 빨리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이런 밀접한 또 밀집된 환경, 밀폐된 환경 이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또 이 환자가 굉장히 증상이 바이러스를 많이 분비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방역당국이 얼마나 단시간에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8명 가운데 17명이 지역 감염이에요. 17명이 이제 지역 감염이에요. 지역 감염이고 한 명이 해외 유입이니까 해외 유입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한 명으로 인한 즉 용인에서 한 명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 17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일 수가 있죠. 이게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그 어제 그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입 명부에 의한 방문자 수는 한 클럽에서만도 650명, 540명, 320명 이렇게 지금 발병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높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대기하면서는 썼지만 그 실내 안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어제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고요. 일단 29살 남성,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그 남성이 첫 번째 확진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감염원 자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클럽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동선을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증상이 그날 바로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은 감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까지가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 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 아주 높은 시기에 많은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었고 또 이 안에 환기라든지 소독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머물렀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가 사실 뭐 초반에도 그랬고 중반에도 그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 같은 시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도 또 어떤 좀 쓰지 않은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줄 서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고 뭐 춤추고 말하고 할 때 마스크를 쓰고서 아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뭐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 서로 거리 두기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주변에 있는 물품들 여러 가지 뭐 술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서로 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가 비교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지난달에 부산 클럽에서도 확진자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나이대로는 비슷해서 19살짜리 아이가 뭐 아이라고 해도 결국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20대로 보면 되겠죠. 20대보다 약간 적으니까요. 군대 가기 전에. 입대하기 전에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 그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동선을 찾다 보니까 이 19살짜리 청년이 부산에 있는 클럽을 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보면 감염된 초기에 바로 발견이 됐고 사실 바이러스 분비가 그다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출이 많지 않았었고 사실은 통제가 가능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이런 바이러스의 이 환자의 상황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분비를 하고 감염력이 얼마나 높은 상태였느냐 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른 점이겠죠. 그 뭐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이런 차이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마스크는 거기도 클럽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서 아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그다지 많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바이러스의 분비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빨리 잘 제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 이태원 클럽 간 29살 확진자가 2일 날 클럽을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일에서 2일 넘어가는 그 밤인데
그 4일과 5일 날 클럽을 갔던 사람들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2일 날 이 확진자가 갇혀갖고 증상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4일, 5일까지 남아 있었을 리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 4일 날, 5일 날은 다른 감염원이 있었고 서울에 있는 다른 감염원이 이 방문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2일 날에 이 한 1,500명뿐만 아니라 4일, 5일에 감염된 사람들의 감염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클럽에서의 이 감염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방역당국에서 얼마나 잘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신고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나빠진다든가 미열이라도 생긴다든가 장기침이 있다든가 설사를 한다면은 바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이 조용한 전파가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는 아주 심각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럽 간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당국이 지금 클럽 명부를 보고 밀접 접촉자를 가려내고는 있어요. 근데 가짜 연락처를 적은 사례도 있고 외국인도 적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모두 발언한 게 있는데 저희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중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우려했던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유흥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과 같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다만 유흥시설의 특성상 1,500여 명의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접촉자를 밝히기 쉽지 않거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본과 지자체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단 시간 내 이분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29살 남성, 뭐 총리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클럽이 소수자들이 자주 가는 클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신원을 좀 많이 꺼리게 될 것 같은데 조사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CTV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GPS를 통한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전부를 한다 할지라도 예. 지금 단시간에 모든 사람을 다 찾아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그 동선에 겹치는 본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증상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건소에 신고를 함으로 해서 자기 지인들 또는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자가격리 수준으로 2주일 정도는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하는 것을 막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단시간 안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진단을 하러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는 이루어 있습니다. 일단 개인 협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조금 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강제력이라고 하면 지금 사후 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은 클럽 같은 것들은 계속 우려가 되어 왔었고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 2일하고 4일, 5일에 노출된 사람들을 모두 단시간에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즉 단시간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감염원을 더 알 수 없는 결국은 무증상 증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또 고령자라든지 혹은 기저질환자에게 감염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어쨌든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좀 속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당부 말씀 좀 해주시면 적어도 신분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가격리 수준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무조건 선별 진술을 가야 되겠죠. 그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지역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직업군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기업 직장 동료가 감염이 됐고 간호사 그리고 군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상황으로 보면은 그 회사도 굉장히 크다 그러고요. 그 예. 안에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직원 동료들도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회사를 폐쇄를 하고 전부 진단을 하고 지금 현재 음성이 나온다 할지라도 잠복 기간 동안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직군별로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일반 대중교통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요새는 전부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안에서의 감염은 지금까지 역학적으로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같은 동선에 있었던 사람들, 밀접 접촉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은 뭐 대부분 음성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려가 깊은 것이 이 부분들이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향후 5월 2일부터라도 계산한다 그러면은 16일 정도까지는 계속 추적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뭐 직군뿐만 아니라 지금 2차 감염도 확인이 됐어요. 그 클럽에서 감염된 남성의 누나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가족 간 감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가족 간에는 뭐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이 또 특히 증상이 나타나고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때 가족 간의 접촉은 당연히 감염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 누나는 무증상이었지만 감염이 확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그 29살 확진자가 지금 클럽만 간 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가평 이렇게 여행까지 갔던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방역 당국 조사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사는 다 해야 되죠. 네. 근데 이 지금 29살짜리 확진자의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본다면은 예. 일단 클럽에 간 때까지는 아마 증상을 느끼지를 못했을 것 같지만 예. 그날 정도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되고 오후에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선별진료소를 찾든지 하는 것이 맞았지 실제로 이비인후과 병원, 약국 등을 또 그 이외에 여러 군데를 또 여행했다는 것은 조금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 방역 당국이 지금 이제 사태가 많이 심각하니까 그 한 달 동안 유흥시설에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운영 자제해달라고. 이게 이태원 클럽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운영을 했고 확진자가 나온 건데 이 당국의 조치 실효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생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한 건만 가지고서 이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기는 아마 어려울 상황일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유흥업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안에 입장했던 분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입장할 때 신분증하고 핸드폰으로 확인을 한다면 분명히 입장한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또 방역 면에서 보면 소독이라든지 환기를 확실히 하고 또 어느 정도 입장 인원을 제한한다면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권고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이고 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하는 상황은 아니고 실제로 폐쇄를 시키게 되면 보상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아마 효과는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이게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사실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 주 학생들 고3 학생들 등교도 있고 지금 정부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기 뭐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게 결정되는 그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은 실제 우리 지금 황금 연휴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때 대규모의 전국적인 노출이 결국은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봐가면서 좀 결정을 했으면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예. 일단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고3 계약도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시작을 하고서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 시행착오들을 다 바꿔서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약 이 방침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실제로 다음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도 분명할 것 같고요. 예. 계약도 고3 계약은 유지하지만 그 이후의 계약들은 좀 순차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노출이 덜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면은 아마 올해 여름 방학을 다 지날 때까지 9월 1일을 목표로 등교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